이제는 노후에 내가 돈이 나오는 현금 흐름의 파이프라인이 한 개, 두 개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 제가 봤을 때는 5개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5개요? 네. 너무 그러니까 많은 거 아니에요? 크게 보면 국민연금, 퇴직연금, 내 금융자산 활용, 개인연금,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을 활용해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거. 거기에 이제 마지막에 단추를 끼워 넣어야 되는 게 저속 은퇴. 완전한 은퇴로까지 가는 속도를 조금 낮춰보자. 김경필의 1억 만드는 짠테크 가계부 또 이번에 출간하셨죠. 김경필 작가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2030, 뭐 3040 정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네네. 이미 지금 50대이신 분들, 네. 이분들도 지금 이제 은퇴 시즌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네. 조만간 정말 은퇴할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40대 후반 이런 분들도 좀 위태위태하다고 하는데 이런 분들은 지금 어쨌든 당장 이제 앞으로 이제 끊기는 월급이 두렵고 뭔가 현금 흐름을 좀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 고민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최소 어떤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의 현금 흐름 이것만 어느 정도 금액으로 좀 보시는지도 좀 궁금하고, 어느 정도 목돈을 좀 만들고 나와야 된다,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아마 여러 가지 고민이 많고 계산도 여러 가지로 해보셨을 텐데 네. 일단 계산은 한 번씩은 다 해보셨을 거라고 봐요. 내가 얼마 있으면은 내가 얼마에 말씀하신 대로 현금 흐름이 나오면은 이제 좀 생활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텐데 지금 쓰시는 생활비와 노후 생활비는 좀 다른 성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쓰고 있는 생활비는 5일 근무 2일 여가 시스템에서 쓰고 있는 생활비고요. 네. 대신에 여가 생활이 짧은 대신에 교육비와 대출이자가 많이 나간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은퇴하게 되면은 5일 근무에 2일 여가 생활이 아닌 어쩌면 7일 여가 생활이 돼야 되는데, 다만 좀 긍정적인 거는 대출이자나 사교육비는 안 나갈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어떤 게 더 많을까? 자, 계산하는 건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생활비, 아마 여러분이 모르신다 그러면은 우리 배우자분에게 물어봐서 우리 한 달 생활비가 얼마야? 자, 그 생활비에서 일단 노후에 안 나가는 생활비인 대출이자와 그 다음에 뭐죠? 사교육비를 빼라. 네. 빼고 남는 생활비가 순생활비입니다. 순생활비. 그 순생활비의 1.5 정도를 곱하는 게 노후 생활비죠. 오히려 더 늘어나죠. 시간을 더 많이. 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5일 근무 2일 여가 시스템이 7일 여가 시스템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아이디어 하나 떠올려야 되는 게 뭐냐면, 그렇구나.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지금 밥값, 반찬값이 많이 들어가서 생활비 압박을 받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외식을 하거나, 외식도 일종의 약간 어떻게 보면은 식생활비일 수도 있지만 문화 레저, 뭐 나가서 우리 좀 좋은 데 가서 밥 먹을까? 뭐 이런 것도 여가 생활을 즐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찌 보면은 여가 생활이 늘어난다는 거, 여가 시간이 늘어난다는 건 생활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요소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1.5 정도를 곱하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보여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아이디어를 여기서 끄집어내야 되느냐? 여가 시간을 줄여야 되는 거죠. 네. 그럼 여가 시간을 어떻게 줄이냐? 내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를 가다가 안 가게 되는데 월요일부터 그럼 일요일까지 여가 지금 어떡하란 말이냐? 반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완전한 은퇴를 하시지 마라. 30년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해보면 너무 지겹기도 하죠. 그러니까 제발 좀 이게 출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냥 한 달 정도 이제 퇴직 전에 휴가 받으시는 분들 많은데 퇴임식 하기 전에 한 달간 놀아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야, 이걸 평생 한단 말이야. 너무 좋았어. 근데 퇴직을 막상 딱 해보니까, 제가 퇴직자에게 들은 얘기인데, 어떻게 퇴직하시니까 한 달 놀고 나서 어떻게 이제 계속 노는데 기분 좋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아침에 눈을 떴는데 눈 뜰 이유가 있는 삶을 살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내가 오늘 눈 떴는데 뭐 해야 되나? 이 생각이 드는데 너무 슬퍼지더래요. 그러니까 결국 아침에 그렇게 눈 뜨고 일찍 가는 직장이 힘들었는데 막상 안 가도 되니까 약간 슬프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 그런 생각을 하나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퇴직하고 그 다음 달 25일 날 통장을 열어보게 되더래요. 왜냐하면 30년 넘게 25일 날 한 달도 안 빼놓고 월급이 들어왔는데 네. 이제 퇴직했으니까 안 들어오겠지 그러면서도 혹시 몰라서 인터넷에 들어가 봤대. 네. 혹시 전산 실수로 한 번 더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안 들어오더라. 냉정하게. 그러니까 이분한테 처방은 뭐냐? 좋다. 그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를 가서 바쁘게 움직이고 시간에 매여 있으면서 내가 딴 생각 안 하고 소비도 안 하고 했던 시간이 여가로 돌아왔으니까
일주일에 5일은 아니지만 3일을 어딘가에 뭔가 시간을 쏟아붓는 보람된 사회활동을 해보자. 그래서 저는 반퇴가 필요하다고 보는 게 돈도 돈이지만 5일 일하고 2일 휴식을 했던 이 시스템을 갑자기 7일 휴식 시스템으로 가지 말고 3일 사회활동 4일 여가 시스템으로 가보는 과도기적인 시기가 필요하다. 네. 그게 반퇴예요. 그럼 반퇴 뭘 하라는 말이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30대 40대 분들은 지금부터 그런 걸 구상을 해야 되는 거고 50대라 그러면은 지금부터 또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난 다음 달이 정년퇴직인데 난 지금 1년 안에 난 퇴직인데 이러면 여러분 사회형 일자리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현 정부가 사회형 공익형 일자리 140만 개를 2026년부터 지금 하겠다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자 가까운 곳은 예를 들면 서울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5060 굿잡 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네. 5060 굿잡 센터. 그 다음에 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 이런 게 있고 부산에 가보면 중장년층 일자리 지원센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데 노크를 해보시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공시설에 방역을 한다든지 아니면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한다든지 물론 이런 일들은요 말씀하시면 에이 그거 무슨 완전 알바 그것도 아니고 하루에 3시간 4시간 이상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야 그게 뭘 해가지고 돈을 버냐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는데 이거는 소득 때문에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일로서의 경착륙을 방지하는 겁니다. 내가 30년을 넘게 어디를 갔는데 갑자기 집에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이게 사람이 마음이 우리가 주말이 즐거웠던 이유가 뭡니까? 5일 동안 어딘가 좀 매여 있다가 해방감 때문에 즐거운 거. 여행 가면 왜 즐겁습니까? 일상에서 탈출하니까 즐거운. 그런데 이제 계속 노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바로 들어가겠다 그러면은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안 된다. 그러니까 공공적 성격의 사회형 일자리 이런 일자리들을 적극적으로 노크하셔서 물론 야 내가 은행 지점장까지 했는데 내가 이런 거 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사회에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의 노동력으로 사회에 기여한다. 여러분이 정말 잘할 수 있는 것 가지고 한다면 더 좋죠. 그런데 이제 그게 막 당장 준비가 안 된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 3일을 그래도 내가 어딘가 고정적으로 나가고 활동하고 막 사회활동을 하는 게 있으면 여가 생활이 좀 확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노후 생활비는 조금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돈도 좀 벌고 물론 큰 돈은 아니겠죠. 그러나 100만 원을 벌어도 사실은 200만 원 버는 효과가 있는 거죠. 내가 그 기간 동안 여가 생활을 안 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반퇴. 요걸 좀 적극적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즘에 노후 대비 잘 안 돼 있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 하고 특히 설문조사해 보면은 본인이 노후 대비 됐습니까라면 거의 대부분 맞아요. 어렵다라고 막 하는데 그 통계 같은 것들 보면은 보통 이제 50대가 은퇴 많이 준비하시니까 50대 자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산으로는 안 되나요? 이 노후 자산이 지금 그 통계가 이제 매년 나오는데 가장 가까운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50대 65세 이상 그러니까 65세 그러니까 실제로 은퇴에 들어가신 분들이죠. 65세 이상의 평균 대한민국 전체 평균 자산은 5억 714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균을 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숫자가 좀 의미가 반은 있고 반은 없을 수는 있는데 65세 이상의 평균 자산이 5억 714만 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부동산이 4억으로 81.3%, 금융자산은 8천만 원으로 15.9%니까 8천만 원 가지고 그러면 350만 원 생활비. KB에서 발표한 자료 보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평균 월 노후 생활비는 얼마냐라고 물어봤을 때 가장 많은 평균이 350이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 8천만 원으로 꽃감 빼먹듯이 350을 뺏었으면은 1년 10개월이면 끝나요. 2년도 못 버티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노후에 내가 돈이 나오는 현금 흐름의 파이프라인이 1개, 2개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국민연금 받으시고 퇴직연금 있으신 분은 받으시고 없으신 분 또 많고 그럼 국민연금 있죠? 퇴직연금 있죠? 개인연금 있죠? 그 다음에 제가 반퇴소득 말씀드렸죠? 거기다가 지금 가지고 계신 우리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전체 평균이 금융자산 8천만 원이라고 그러면 그 8천만 원으로 사실은 꽃감 빼먹듯이 빼먹게 되면은 2년도 못 버티는 상황이니까 정말 이 파이프라인 다른 사람들은 없어도 나는 이런 현금 흐름 창출하는 파이프라인이 있어 라고 하는 거를
뭐 4개, 5개, 6개 정말 계속 이렇게 만드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5개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5개요? 예. 너무 그러니까 많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한 곳에서 돈이 많이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나오는 게 있으면 너무 좋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노후의 현금 흐름의 가장 중요함은 금액의 크기에 있다기보다는 안정성에 있는 거고 안정성은 다양성에서 나오는 거다. 네. 안정성은 다양성에서 나오는 거니까 여러 군데 있으면 조금 뭐가 하나 수도꼭지가 파이프라인이 고장 나도 다른 게 좀 커버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5개를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국민연금 있으시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분들은 퇴직연금 있고 어떤 분은 없을 수는 있겠지만 퇴직연금 있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금융자산 뭐 개인연금 이런 거 마련한 거 있을 수 있고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은퇴 나이가 되면 다 있는 게 있어요. 일단 지분이 있거든. 아, 네. 집은 다 하나씩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집을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활용을 하냐? 주택연금이 있을 수는 있는데 기준 공시가격 12억 이하여야 되고 한국 사람들이 이 그 주택연금을 좀 싫어한다기보다는 좀 꺼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집값에 대한 상승 기대감이 있으니까 괜히 이걸 내가 딱 주택연금으로 전환해서 이렇게 한 번 정해지면은 끝까지 가야 되는데 집값이 자꾸 오르면 좀 기분이 언짢은 거예요. 물론 뭐 집값 올라간 평가 금액이 나중에 내가 빌려 쓴 생활비랑 계산을 해서 차액은 상속이 된다고는 하지만 내가 높았을 때 딱 주택연금 시작하고 싶은데 집값이 내가 주택연금 전환하고 막 올라가면 기분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런 방법도 있잖아요. 그 집을 팔고 뭐 내가 그 현금화하는 것보다는 그 집을 소유하면서 내가 조금 주거를 다른 쪽으로 조금 더 작은 집이나 이런 데로 이동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월세로 내가 이동한 데 월세를 내면 또 차액이 또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크게 보면 국민연금, 퇴직연금, 내 금융자산 활용, 개인연금,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을 활용해서 현금으로 만드는 거. 거기에 이제 마지막에 단추를 끼워 넣어야 되는 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속 은퇴. 그러니까 완전한 은퇴로까지 가는 속도를 조금 낮춰보자. 저속 노화도 중요하지만은 저속 은퇴도 중요하다. 그게 이제 5개 파이프라인이라고. 일종의 뭐 소일거리든 아니면 본인이 좋아하는 일이든 무언가를 해서 뭐 일부라도 소득을 좀 만들자. 맞아요. 그럼 이 네. 5개가 결국에 이제 다 분산돼서 들어오는 맞아요. 거니까 뭐 하나가 무너져도 나머지로 이제 버틸 맞습니다. 수 있다. 오히려 50대쯤 이제 은퇴하시는데 퇴직금 같은 게 목돈이 생겨가지고 네.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아예 이번에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해가지고 불려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그런 분들 막 코인 많이 하고. 맞아요. 생각보다 50대 분들이 코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그게 이런 것 같아요. 사실 원금과 기간과 수익률의 함수잖아요. 네. 원금과 기간과 수익률의 함수. 근데 최근에 자산시장에서 급격하게 성장하는 자산들을 본 분들은 수익률에 매몰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익률을 높이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익률은 투자 기간이 길어지면은 한 곳으로 수렴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수익률은 우리가 핸들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원금이죠. 근데 원금이 부족해지면은 사람은 투기병이 도지거든요. 그러니까 원금이 자꾸 작아지면 사람은 투기병이 도요. 여기서 말하는 투기병이라는 게 뭐냐? 좀 더 공격적인,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공격 지향형이 되는 거고, 네. 뭐 약간 영어로 스페큘레이티브해진다 그러는 거죠. 조금 너무 투기적 성향이 강해지는 거죠. 원금이 너무 작으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50대들이 내가 이 은퇴 좀 반퇴 정도 했는데 너무 돈은 없고 내가 계속 이렇게 빡빡하게 살아야 되나? 나도 이제 인생이 길어졌다고 하는데 인생 역전 좀 해볼까 해서 코인이라든가 이런 변동성이 높은 자산에 많이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네. 근데 뭐 그거는 개인적인 판단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내가 지금 생활하는 것을 반퇴라도 해서 저속 은퇴라도 해서 현금이 도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만약에 난 지금 앉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빨리 돈만 까먹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런 투자를 할 돈 자체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고 다 그거는 뭐 개인의 성향에서 맞춰서 맞는데 내가 준 은퇴 기간인 60부터 한 75세 요 사이에 아까 얘기했던 4-5개 파이프라인에서 어느 정도 생활비가 조달되는 분은 잉여소득이 있으면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난 돈 쓰기 바쁘다. 그러면 뭐 그런 생각을 아예 못 하겠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어떤 판단이 나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진짜 이제 100세 시대가 됐기 때문에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투자 기간이 길면 길수록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도 위험은
낮아진다. 우리가 최근에 뭐 금 투자해야 돼요 이런 거 많이 뭐 서로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네. 금 그거 왜 물어보느냐? 이게 지금 1년, 2년 있다가 금을 되팔 생각으로 물어보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냥 10년 있다가 팔 거라고 생각해봐. 그럼 물어보겠습니까? 그냥 무조건 사죠. 왜냐면 10년 아니, 금이라는 게 안전자산이고 물론 뭐 지금 엄청나게 채굴한다고 그러지만 금이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겠습니까? 화폐가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겠습니까? 금이 무조건 사실은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위에 있을 거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관점을 좀 길게 보면은 투자는 굉장히 명확해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노후의 길어진 시간을 조금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뭐 감수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선 안에서 그렇죠, 예. 유지할 수 있는 다른 게 있을 경우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긴 하지만요. 지금까지 머니 트레이너 김경필 작가님 모시고 최근 경제 상황부터 그리고 이제 연령별 어떻게 재테크를 해야 되는지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 내용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선택들 하시기를 바라면서 저도 작가님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